오늘은 우리가 2024년 고2 3월학년 평가에 출제가 되었던 전가팔곡이라는 고전시가를 공부를 같이 해볼 건데요. 여러분, 이 전가팔곡은요, 저곡 전가팔곡이라고 출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 이휘일인 작자가 살았던 실제 구체적인 지명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곡에서의 어떤 생활을 노래한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러분, 고전시는 언제나 내신에서 출제될 때는 갈래가 매우 중요하죠. 이 작품은 연시조입니다. 연시조. 여러분, 시조는 굉장히 형식이 뚜렷한 정형시죠. 그래서 만약에 이 시조의 특징을 모르는 친구들은 시조의 갈래에 대한 설명을 꼭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건 역시 쌤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만약 나는 시조가 뭔지 모르는데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도 찾아서 꼭 같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한번 같이 해석을 해볼 건데요. 이 작품은 일단 자연 친화하면서 전원에서 생활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작품의 특징은요, 일단 일수가 약간 인트로격이라고 한다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아침과 낮과 저녁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계절의 흐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한다 라는 것도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해석을 해봅시다. 세상이 바린 몸이 밭일랑에 늙어가니 바깥일을 내 모르고 하는 일이 무사일인고 이 중에 우국성심은 연풍을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세상에 버린 몸이라는 건요, 세상이 나를 버렸다라는 건데, 사실 여러분 이 정도 이렇게 시를 썼는데 이름이 남을 정도의 사람은 굉장히 이제 좀 지체 높은 양반이거나 좀 이름 날렸던 양반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정말 세상이 버렸다라고 보기보단요, 이 사람은 이제 본인이 이제 속세를 떠나서 사는 것을 겸손하게 표현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속세를 떠나서 사는 화자를 겸손하게 표현했다. 이런 걸 우리가 또 겸양어법이라고도 합니다. 밭일랑에서 늙어간다. 여러분, 밭일랑, 밭은 보통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 보통 자연 속에서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밭일랑이라는 건 어떤 자연, 전원을 대표하는 말로 쓰였네요. 바깥일을 내가 모르고, 여러분, 바깥일은 뭐겠어, 그쵸? 내가 살고 있는 그 바깥 이꼴 세상 이꼴 속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하는 일이 무사신고 이 중에 우국선심이라고, 우국은 나라를 우한, 걱정하는 성심, 나의 어떤 마음인 거죠. 나라에 대한 걱정은, 연풍은 풍년입니다. 풍년을 원한다라고 해서 내가 속세를 떠나 살지만 이 풍년을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풍이 풍년을 기원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약간 인트로격이고요. 이제 이수부터는 하나씩 계절이 짝지어질 겁니다. 이수는 봄이고요. 농인이 와 이르되 봄 왔네 밭에 가세. 그쵸, 여러분, 봄이라는 어떤 계절적 배경 등장을 하네요. 다른 색으로 칠해볼게요. 자, 앞집에 소보 잡고 뒷집에 딸이 느네. 여러분, 이것들은 다 농기구라고 보면 됩니다. 두어라, 내 집부터 하랴 서리법이죠. 내 집부터 하겠냐? 안 한다. 남하니 더욱 좋다. 즉, 여러분, 내 집보다는 남을 먼저 도와주는 어떤 이타적인 마음, 농촌에서 서로서로 돕는 상부상조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자, 이제 삼수는 여름입니다. 여름날 더운 적에 단 땅이 불이로다. 자, 그럼 이번에는 계절적 배경은 여름이고요. 이제 땅이 불이다라는 건 어떤 여름의 더위, 계절감이 막 표현이 되는 거죠. 밭고랑을 매자니 땀 흘러 땅에 든네. 어사와 임립신고를 어느 분이 아르실까. 그리고 임립신고라는 건요, 나달마다 맺혀있는 어떤 고난이라는 건데요, 어떤 농사의 수고로움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보면 돼요. 그 한 알 한 알에 그 고통이 다 들어있다, 고난이 들어있다, 그만큼 힘들게 농사를 짓는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사수는 가을이겠죠. 가을의 계절감 들어가 볼게요. 가을의 곡식 보니 좋기도 좋을시고, 이거 감탄하는 거죠. 영탄법이네요. 내 힘으로 이룬 것이 먹어도 마시로다. 이 밖에 천사만종을 부러워 무엇하리. 무엇하겠냐 서리법이죠. 천사만종은 여러분, 굉장히 부유하게 사는 삶을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내 손으로 농사지어서 그것을 먹고 살다 보면 부유한 삶을 부러워서 뭐 하겠냐? 하나도 안 부럽다라는 말이에요. 자, 오수는 이제 겨울이겠죠? 밤에는 삿자리를 꼬고 낮에는 띠풀을 베어. 여러분, 이렇게 좀 잔잔한 노동거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왜냐면 겨울은 추우니까 농사를 짓진 않지만 이게 잔잔한 부업,
소일거리를 하는 거죠. 초가집 잡아매고 농기를 추수를, 농기는 농기구겠죠. 내년에 봄 온다거든 결의종사라는 거는 열심히 임해서 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도 이제 내가 다음 해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 계절이 끝났고 이제 새벽 그리고 이제 낮 그리고 저녁 이렇게 시간이 드러날 겁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집박이 소리한다. 자, 여러분 이 소리는 청각적인 이미지죠. 그래서 지금 청각적인 이미지를 통해 어떤 시간을 표현하고 있죠. 일어나거라 아해들아. 아해는 아이입니다. 도누법이고요. 도누법은 영탄법에 속하죠. 밥 보러 가자꾸나. 뭔가 약간 부지런한 근면한 삶이 나타나죠. 밤사이 이슬 기운에 얼마나 길었는고 하노라. 밤사이 이슬에도 농작물이 막 자랐으니까 우리가 그걸 보러 가자라는 거죠. 자, 이제 낮입니다. 보리밥 지어 담고 풀로 끓인 국을 하여 배에 고른 농부들을 제때 먹이자꾸나. 그러니까 배고픈 농부들에게 이제 먹이겠다는 거죠. 아해야 한 그릇 올려라 치니 맛보아 보내리라 해서 이제 점심이 돼서 우리가 이런 걸 새참이라고 하죠. 새참을 먹는데요. 이렇게 농부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약간 좀 따뜻하고 인정 있는 어떤 그런 농촌 풍경이 그려지죠. 자, 이제 마지막 저녁입니다. 서산에 해가 지고, 그쵸, 여러분? 우리가 서산으로 해가 떨어지는 시간은 저녁이죠. 풀 끝에 이슬 난다. 여러분, 대꾸법이죠. 서산에는 해가 지고 풀 끝에는 이슬 난다. 호미를 둘러매고 달 등에 지고 가자꾸나. 이제 저녁이 됐으니까 귀가를 하겠다라는 말이죠. 이 중에 즐거운 뜻은 일러서 뭐 하겠냐. 한마디로 내가 그 즐겁다는 말은 말해서 뭐 하냐. 그러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 즐겁다라고 해서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한 만족감이 드러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나 나는 이 삶에 긍정하며 살고 있다라는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이 작품은 저곡 전가팔곡이라는 어떤 전원생활, 자연 속에서의 삶을 표현하는 작품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제재는 농촌생활이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주제는 그 농촌생활에서 느끼는 어떤 즐거움 이런 느낌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감, 즐거움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연시조고요. 이제 뭐 좀 사실적으로 농촌의 삶이 나타나기도 하고 긍정적인 어떤 그리고 이 삶이 너무 좋다라는 예찬적인 속성도 드러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 연시조는 어렵지 않으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기에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참고하면 좋을 작품은요. 약간 농가 원령가, 농촌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 그리고 뭐 각종 자연치나 노래들 되게 많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의 고산구곡가 이런 것도 보면은 약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 속에서의 삶이 드러나거든요. 이런 것도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조금 이제 얘는 어촌이니까 분위기는 다르지만 어떤 어부사시사, 어부단가에서도 어촌의 어떤 한가롭고 만족스러운 삶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